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지금 현재 만화가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심리학 소재로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가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은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나는 왜 내 삶의 주인공 같지 않을까요? 나는 마치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인공이란 존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주인공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게 주인공스러운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처럼 느낄지를 좀 답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 처음 보실 때 누구나 반드시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뭐냐면 과연 누가 주인공인지를 찾는 겁니다. 되게 좀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는 영화의 특징은요,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주인공인지 찾아도 그 사람이 금방 죽거나 그래요. 하지만 재미있고 대중적인 영화에서 특징이 뭐냐면 딱 봐도 한눈에 주인공인지 알겠다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그 주인공한테 이제 이입을 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들까요? 만화에서는 보통 가장 멋있게 그려지거나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인물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멋있어 보이고 전부 다 주인공 같다면 그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까요? 거기에 주인공 다음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금 더 강렬하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인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들 직업의 원칙 같은 겁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요, 보다 남들보다 강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왜 주인공같이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나는 왜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뭔가를 원하지 않게 된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단편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그 단편 만화의 주인공은 태어났을 때부터 손에 빈 책을 하나 들고 태어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빈 책의 표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누구 사용 설명서라고 써 있는 책이었어요. 처음에 그 책은 그냥 비어있는 빈 책이었는데, 주인공이 나이를 먹고 친구를 만나면 그 책 안에 과연 친구가 뭔지에 대해서 적히고요, 주인공이 여행을 가거나 사랑을 하면 그 빈 책 안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행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타입들이 그 책 안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느 이상 나이를 먹으면 그 책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기겠죠.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책을 들고 태어나는 거였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누구나 그런 종류의 책을 들고 태어나는 게 아닐까? 자기 자신이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고 어떤 곳을 가면 즐거운지,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지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보다 강렬하게 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할수록 뭔가를 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강렬하게 바라기도 어려워졌죠.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 점점 더 엑스트라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약 무언가를 바라게 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바랐던 것을 계속해서 이루지 못해 오면 점점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래부터 원하는 게 없거나 되게 희박할 수도 있겠지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누구나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강렬하게 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먹고 싶거나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잖아요.
뭔가를 먹어보고 싶고, 뭐 운동 안 하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이런 종류의 어떤 욕구는 누구나 느끼잖아요. 뭔가를 원해 본 적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있어요. 강렬하게 원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어떤 희망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 심리학 실험에서 유명해진 단어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였어요. 24마리의 개로 심리학 실험을 합니다. 8마리씩 세 그룹을 만들어요. 8마리의 개는 그냥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놔두고요. 8마리의 개는 상자 안에 넣고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따끔따끔하니까 개들이 싫어하겠죠. 하지만 이 개들은 코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자극이 사라지는 그런 장치를 줬어요. 당연히 이 개들은 전기 자극을 받다가 그 코를 누르면 괜찮아지는 사실을 배우겠죠. 그래서 조금만 아프다가 바로바로 코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8마리의 개들에게는 그런 버튼을 주지 않고 그냥 전기 자극을 줬어요. 그럼 그 개들은 계속해서 고통만을 당하겠죠.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른 경험을 한 24마리의 개들을 데리고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의 상자 안에 전기 자극이 들어가는 칸이 있고요. 낮은 칸막이 옆에는 아주 편안한 방이 또 있습니다. 즉 이쪽에 전기 자극이 있는 곳에 있는 개들은 언제든지 벽을 넘어서서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박스였어요.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았던 1008마리는 처음 전기 자극을 받게 되면 금방 따끔따끔해 하다가 바로 옆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얼핏 봐도 저쪽은 괜찮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개들, 자신이 코로 버튼을 눌러서 전기 자극을 멈췄던 그 개들은 처음에 따끔거리는 자극을 받다가 이내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발견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방법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받았던 마지막 8마리의 개들은요,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옆방에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그 괴로운 전기 자극 속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무기력함이라는 것도 언제나 학습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에요. 사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바랐던 대부분의 것들을 사실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고요. 갖고 싶었던 걸 갖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연애할 때도 그런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을 당하다 보면 무기력함도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와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무기력을 직접 선택한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바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좌절을 반복해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주인공 같은 느낌을, 주인공처럼 사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건 사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기력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떤 종류의 성취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좌절을 반복해서 무기력함에 빠졌다고 하면 되게 그럴싸한 거나 뭔가 되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내야지만 무기력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내가 성취하는 경험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경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몸에 좋은 걸 먹겠어. 아니면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읽던 책을 끝내겠어.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몇 권의 책을 읽겠어. 이런 것들도 아주 작은 목표로 잡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뤄낼 수가 있는 일상 속의 목표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성취했다는 사실만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요.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을 목표대로 해냈어 라는 그 기억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점점 누적이 되면, 점점 쌓이게 되면 기적같이 뭔가 무기력하면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성취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건 심리치료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모두를 굉장히 무력함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혹은 식물을 기를 때 내가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고 이 존재를 지키고 있고 이 존재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우울감, 무력감,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야, 이런 기분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감각,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는 타고난 키가 작아서,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나는 타고나게 약하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실패나 좌절을 겪어보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앞에서 말했던 그 어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표권이죠. 제가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로 거짓말처럼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힐링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선거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실제로 내가 행사하고 있다는 감각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무력감 때문에 자기가 의미 없는 존재라거나 조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내가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권리, 바로 그 투표권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종류의 힐링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견, 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감각. 어쩌면 그 감각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 같은 느낌을 갖고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하는 것은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어 보이는 행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하면서 탈출하는 행동이 주인공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위해서 모두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권리, 행동이 바로 선거날 내 영향력, 나의 입장, 나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투표라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그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감사합니다.